자, 잘 쉬었죠? 자, 쉬는 시간은 확실하게, 우리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하자고 제가 부탁드렸고요. 자, 262페이지 29번 문제를 풀어고, 이번 시간은 263페이지 문제 30번 단독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문제 30번입니다. 자, 문제 30번과 관련돼서는 단독 말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말소 등기 종류는 몇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청 말소가 있죠. 신청 말소는 대표적으로 원칙이 공동이고 A가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관공서, 그러면 촉탁 말소, 등기관 하면 대표적으로 직권 말소가 있죠. 그래서 단독 말소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찾았죠. 자, 1번 질문은 판매권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판매권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행직이죠. 그러면 행사 이의 사유는 공동으로 말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직 그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단독 신청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공동으로 말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2번입니다. 어느 사람의 사망 동그라미. 그러면 혼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단독. 자, 3번에 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성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그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후 완료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처분 채권자가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딱 하나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당의 가처분 등기, 당직이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단독 신청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당의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제3자 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거는 단독 신청으로 되네요. 3번은 단독. 4번은 등기문자 소재불명으로 소재불명이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대표적으로 전세권과 저당권에 있죠. 그럼 전세권자와 저당권자가 형방불명이 됐을 때 대표적으로 공시채무와 재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은 단독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5번은 가등기명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승낙서 진정성 확보되죠. 그러면 자, 이해관계인의 가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 이때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단독 말소와 관련돼서 1번은 공통이고, 그러면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단독 말소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직권 말소가 되죠. 그래서 직권 말소. 자,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는 특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29조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이 되고, 대표적으로 29조 2호.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자, 1번의 수인의 공유자 건물에 대해서 공유자 1인이 소유자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호 사유로서 직권 말소. 이번에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간 경료된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1호 사유로서 직권 말소고요. 당사자가 이주한 서류는 9호라고 그랬어요. 9호죠. 그러면 1호 사유도 아니고 9호 사유예요. 2호 사유도 아니고 9호 사유야. 그러면 3호 이하가 등기가 돼버리면 실체관계와 부합해서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로 3번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 3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당사자 이주한 서류를 3번 봤죠. 자, 4번에 수인의 공동 상속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의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만 격려된 상속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됩니다. 자기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는 안 되죠. 이호 사유로서 각각 사유가 되네. 그러면 직권 말소. 당사자가 신청할 등기 사건을 관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호 사유로서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등기관이 무슨 말소한다? 제가 말소한다. 그러면 문제 31번과 포인트는 바로 1호 사유, 1호는 관할 위반이요.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해당함으로써 직권 말소의 대상의 정리를 하라는 문제가 바로 문제 3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입니다.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의 소유권 보전 등기가 착오로 완료되었다면 그 등기 명의는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자가 할 수 있다라는데 뭐예요? 그러면 신청 착오로 등기 명인이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이죠. 자, 이번에 미등기 건물 찾았다. 법원 찾았다. 가처분 찾았다. 그러면 이제 요건 갖췄어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그 안에 가처분 등기를 걸어주겠죠. 그러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의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해 놓겠죠. 그러면 가처분 법원의 말소 촉탁에서 말소할 수는 없어요. 이미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다면 그걸 다시 촉탁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맞다. 3번은 가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가등기 명인이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은 무슨 성, 진정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문도 참 많이 출제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해서 4번은 허무인 면인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실제 등기 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첨부 정보로 정하여 허무의 명의의 등기 말소 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행을 명하는 그러면 이 단이라고 그래서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대표적으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문제 3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부동산의 처분,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 사건에 성사하여 소유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와 동시에 가처분 등기 이유된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동시 신청으로서 대표적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에 당해 가처분 등기라면 당직, 그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문제 32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말소 회복 등기네요.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대표적으로 뭔가 권리적 측면이죠. 권리적 측면으로서 요거는 자, 전부도 되고요, 일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적법이라는 거예요. 부적법 말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적법 말소. 이때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이 말소가 돼야 돼. 언제나 부적법이 됩니다. 부적법이 돼요.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소 등기는 불가능함으로써 대표적으로 말소 회복 등기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신청으로 말소됐다면 회복 등기도 신청이야. 그러면 말소 등기가 직권으로 이루어졌다면 회복 등기도 대표적으로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촉탁 말소다. 회복 등기도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 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틀린 것은 그러면 1번의 말소 회복 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소멸한 경우 이를 말소 등기 이전의 등기로 회복하는 이한 등기. 이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가 되고요. 2번에 불법하게 말소된 건저당 설정 등기의 회복 등기 청구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닌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우리가 한다. 자, 3번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의 승낙서 이해 등할 수 있는 재판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되며 전부 그러면 주등기, 일부에 대해서는 부기등기죠. 등기한의 잘못으로 부적법하게 말소됐대. 그러면 말소 등기는 직권 말소죠. 그러면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회복 등기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서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게임아웃. 앞에가 직권 말소면 뒤에도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문제 34번의 정답은 틀린 것은 그렇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3번이네요. 이제 문제도 안 보이네요. 33번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 문제 34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말소 회복 등기 연장이 되네요.
자, 말세법 등기에 대한 이해관계는 제3자란. 자, 이해관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입니다. 자, 말소회복 등기의 이해관계인. 이해관계는 나왔다. 그러면 이해관계를 구할 때는 1단계,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1단계와 관련돼서는 1단계는 양립이 가능해야 이해관계냐. 양립 가능해야 돼요. 양립이 불가능하면 죽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직감 말소가 되죠. 일단 말소회복 등기 이해관계는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2단계는 불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 이익을 받는다면 그때는 이해관계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3단계는 자, 말소 등기, 회복 등기 당시 기준은 자, 회복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말소 회복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복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회복 당시를 기준. 자, 그렇다면 말소 회복 등기를 우리가 풀 때 말소 회복 등기 이해관계는 요 단계별로 거쳐 나가면 돼요. 일단은 양립이 가능해야 돼. 2단계는 불이익을 받는 자, 3단계는 말소 회복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그럼 봅시다. 자, 순위 2번의 저당권 등기를 회복할 때 회복하니까 순위 1번의 저당권 나와있죠. 그러면 순위 2번하고 순위 1번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 그러면 순위 1번 저당권자는 기분 더러울 일이 없고 첫 번째 양립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다. 고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번에 지상권 등기를 회복했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였던 저당권자. 지상권이 회복되니까 거기에 따른 저당권도 회복되죠. 이때 저당권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해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3번의 순위 1번의 저당권 등기를 함에 있어서 저당권 말소 등기 전에 설정 등기를 하는 순위 2번의 저당권자. 그러면 순위 1번의 저당권자를 회복함에 있어서 순위 2번 저당권. 그러면 자, 1번에 있다가 1번, 2번과 관련돼서 1번이 사라지니까 2번이 순위 승진합니다. 근데 2번으로 올라갔다가 2번이 1번으로 들어갔다 1번으로 회복하니까 떨어지거든.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왜 기분이 더러워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관계인이 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져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 이해관계는 일단은 양립이 가능해야 돼. 2단계는 불이익을 받는 자야 되고 3단계는 말소회복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접근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34번과 관련돼서 말소회복 등기 이해관계인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자, 문제 34번입니다. 34번, 35번이 되겠죠. 그럼 35번도 역시 말소회복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소회복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가등기 을자의 회복 등기에 절차한 필요한 승낙의 의무가 있고요. 이해관계니까. 자, 이번에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등기 이해관계는 제3자란 말소 등기를 하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존 등기 기록에 의해서 형식상 인정을 되는 자,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 자 이 말입니다. 자, 3번에 대해서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 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의 권리취득 등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회복 등기시 기준, 요게 이제 판결이죠. 회복 등기시 기준, 말소 등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복 등기시 기준. 4번에 회복 등기 양립할 수 없대. 양립할 수 없다면 죽어야죠. 그렇다면 이해관계는 아니다. 5번에 말소회복 등기 시 제3자의 승낙서에 첨부 정보로 제공이 없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게 되고 이러한 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 이뤄진 회복 등기는 당연무효다.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는 대표적으로 구호사유가 돼. 구호사유죠. 그러면 1호 사유도 아니고 2호 사유도 아니고 1호는 관할 위반이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6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문제 36번은 뭔가? 자, 내용으로 등기 절차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틀린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일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중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등기 기록이 명인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정당한 것인 경우는 그 등기는 실체와 그 실체 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네요. 말소 회복 등기 양립할 수 없대. 그러면 양립할 수 없다면 죽어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명의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라고 볼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했죠. 그러면 2번은 X가 되네. 그러면 문제 35번과 관련돼서 연결이 관련된 지문이고 문제 36번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의 말소 회복 등기에서 이해관계니라 하면 등기 기록상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하고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죠. 4번에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정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맞춰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수인의 가등기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전원에 대해서 본등기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럼 속된 말로 뭐라 그래서요? 가등기는 니꺼나 신경 쓰세요. 니꺼 자기나 신경 쓰고 남의 지분은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되나 전원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래 기억하려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 명인과 본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만 가능해. 그래서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는 가능하고 전원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4번 지문이 바로 간접적으로 출제됐죠. 26회 때 2.5점짜리가 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행을 면허 판결을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원의 착오로 인해서 일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정의 경정 등기 절차도 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일부 말소임이죠. 경정 등기라는 것은 동일성을 유지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36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법 판례와 관련된 지문이고 대표적으로 4번 지문이 26회 때 2.5점짜리가 나온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7번. 자, 봅시다. 자, 말소회복 등기 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말소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 틀린 것은 갑으로부터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대. 의뢰 등기가 제3자에서 불법으로 말소되었다면 말소회복 등기 의무자는 제3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인 갑이다. 말소회복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이번에 순위 1번의 저당권 등기 회복에 있어서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후에 등기의 순위 2번 저당권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의 원칙으로서 1번이 말소되면 2번이 올라간다. 근데 순위 1번이 다시 회복돼서 그러면 1번으로 올라갔던 2번이 떨어지죠. 그러면 2번 저당권은 기분 덜었거든. 그래서 이해관계는 제3자다. 맞네요. 3번의 순위 3번의 가등기를 회복함이 순위 2번의 가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에 등기를 순위 3번 가처분 등기 명의는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다. 왜? 기분이 들었거든. 그렇죠. 이해관계에 속한다. 4번의 순위 2번의 가등기 회복에 있어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에 등기의 순위 3번 소유권 등기 명의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번, 3번과 4번은 이해관계이 될 수가 있죠. 그럼 5번 갑니다. 헐명의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와 병의 가압류 등기가 순차적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의뢰 착오로 인해서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줄쳐놔요. 여기가 포인트네. 자, 말소 회복 등기가 되려면 권리적 측면이 있다. 그러면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해야 돼. 이 부적법 말소는 언제나 부적법으로 말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발적 말소는 적법이야. 적법으로 말소가 됐죠. 자발적 말소다. 그렇다면 이때는 말소 회복 등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찾았으니까 끝에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어때요? X가 되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전 등기는 별표가 3개짜리죠. 소유권 보전 등기. 자, 38는 틀린 것은. 자, 그러면 1번 보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한 필의 토지, 한 동의 건물 전부에 관해서 이를 신청하고 신청하여야 하고 부동산 특정된 일부 공유자 어느 지분만에 관해서 이를 신청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일부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일부는 안 돼요. 부동산 일부, 권리의 일부 안 됩니다. 부동산 전부, 권리의 전부 해야 되겠죠. 그럼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은 토지 대장 등본에서 자기의 피상속인이 토지 대장 또는 임야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증명하는 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3번에 건물을 신청한 경우에 건축물 대장을 정부로 제공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어때요? X죠. 그러면 우리 건물의 신축은 뭐다? 건물을 신축해서 그러면 건물의 신축은 원시 취득이야. 그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우리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187조 사유가 되겠죠. 그러면 3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4번은 대장 등본회에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이죠.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는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완벽한 문장이네요.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인은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고 A적으로서 국가, 그 다음에 국가 포괄 승계는 A적 측면이 된다 그랬어요. 5번에 건물에 관한 보전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 청렴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건물에 대해서는 완화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번 지문도 출제가 됐고요. 5번 지문 작년에 출제가 됐죠. 26회 때. 그럼 3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전 등기는 항상 뭘 문제를 보라고 하죠? 자, 건물인지 토지인지를 점검하라. 그러면 39번 문제는 토지야. 토지를 우리 찾았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보전 등기에 인정되지 않는 것,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거는 우리 어디에서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 3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문제 39번은 간접적으로 26회 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출제가 됐죠. 그러면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나.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39번의 정답은 대표적으로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0번 보전 등기 계속적으로 쏟아지네요. 연습을 자꾸 해요. 자,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 자, 어떤 형님이 언제 형님이 뭡니까? 오빠 식사를 하자고 오후에 식사를 권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는데 형님이 이제 궁금한 걸 3가지 측면에서 물어보대요. 5관련 개띠입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해도 뭡니까? 해도 자꾸 뭡니까? 까먹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이제 나와야 되겠네요. 첫 번째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선생님 문제를 풀면 뭡니까?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점수가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것만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걸 대안을 또 이야기해 줘야 되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 자, 문제가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는 막 틀리다가, 그 다음에 뭐다 쭉 15개 정도는 맞아요. 15개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15개는 요렇게 맞아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맞다가 뚝 틀립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3가지 이제 방안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첫 번째. 선생님, 에어도 잠시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지문을 익숙해져라. 그러면 보전 등기 문제를 자꾸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면 익숙해져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연산기법을 이용해야 돼요. 연산기법을 이용해줘야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영상 기법을 이용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우리가 거쳐가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한 거에 대해서는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잘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하면 뭐예요? 50점 이상은 맞춰. 완벽하게 안 하면. 안 하면, 안 보면 50점 이상이에요. 왜 하면 그러면 뭡니까? 하면 50점 이하가 나오느냐? 그럼 두 번째는 대충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봐봐요. 왜 그러면 첫 번째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컴퓨터 용량이 뭐다 달라요. 우리가 이제 30대 용량하고 40대, 50대 용량이 달라요. 30대는 키면 바로 켜져. 근데 50대, 60대는 컴퓨터를 키려면 민법을 풀고 있다는 게 부팅이 되는 시간이 걸려요. 이제 부팅이 늦으니까 앞에서 틀리고. 그런데 계속 이제 풀다가 한 15개, 16개는 맞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계속 틀려 들어갑니다. 그때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뭐 한 속된 말로 뭐가 또 당 떨어져서 그래. 당 떨어져서. 그래서 15문제 읽고 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뭐예요?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다?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전 등기. 그래서 제가 문제를 자꾸 풀어드리는 겁니다. 혹시 모르면 또 한 번 듣고, 혹시 모르면 또 한 번 듣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40번과 관련돼서 보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그러면 뭐예요? 1번을 가봅시다. 소유권 보전 등기 대장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의 권리 변동 역시 대장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권리 변동은 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권리 변동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1번은 X가 되네. 대장이 중심이 아니죠. 보전 등기를 중심으로 소유권이 변동되겠죠. 그러면 1번은 X. 이번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한데 그러면 보전 등기의 특징은 등기원인과 접수 일자를 기록되지 않거든. 그러면 보전 등기 자체는 등기원인과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이 바로 뭐예요? 그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직권으로 보전 등기할 때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면 직권 보전 등기도 함께 등기원이 직권 말소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기양의 보전 등기가 됐다면 그거는 말소할 필요가 없죠. 그 가처분에 대해서만 말소하겠죠. 그럼 3번은 X다. 4번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건물의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건물이라도 수개의 건물의 보전 등기 신청 시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은 틀렸다. 5번의 건물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이 임시 사용승인이나 지방세법 요거는 보전 등기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문제를 풀어보죠. 문제 41번입니다. 문제 41번. 41번. 자, 건물 보전 등기 신청 시 전파할 정보가 아닌 것. 1번의 건축물 대장, 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 권리자로서 새롭게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죠. 자, 그러면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토지거래가구에게서 토지거래가증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 건물에 두면 한 필지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고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혹시 41번과 관련돼서 그 밑에 해설에서 자, 보전 등기 신청 시 첨부할 정보,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요거는 좀 삭제를 좀 해주세요. 삭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두시고 4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자, 문제 42번입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의 미등기 토지 한 필의 일부 지분만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만으로 한 필지 전체에 대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해주겠죠.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은 X다. 그렇죠. X. 자, 그렇다면 이제 1번이 되고요. 자, 1번이 그러면 X가 되고 1번도 X. 자, 2번입니다.
보전 등기 신청 정보에는 신청 근거 규정과 여기는 좋아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적어야 된다. 연월일과 원인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은 X. 자, 이번엔 등기 원인 정보, 등기 필 정보,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 허가 등을 정보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3번과 관련돼서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빠져야 되겠죠. 3번은 X. 자, 3번은 등기하는 미등기 부동산 줄쳐놓고 처분 제한을 줄쳐놓고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행하나 이 경우 등기 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 필 정보는 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해야 돼.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직권, 등 신청은 누가 했어요? 등기관이 해줬죠. 등기 명인은 딴 사람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완벽한 문장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죠.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서면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토지 틀렸죠. 토지는 있다야. 있다로 나왔으니까 틀렸죠. 없다 그랬으면 맞을 텐데. 그러면 있다를 놔두려면 건물이어야 되겠죠. 우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사실 확인서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건물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 4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3번이. 자,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원칙, 확인 판결의 원칙이죠. 그러면 예적으로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속하여. 그러면 우리 보전 등기 판결은 확정 판결은 불문합니다. 다 속하여. 원칙이 확인 판결이야.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합니다. 틀린 판결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일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오케이. 해당 부동산이 보전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전 등기를 말소를 명한 판결은 여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되고요. 자, 3번 지문에 토지 대장상 공인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판결, 즉 형성 판결도 해당하죠. 이 경우 판결에 의한 분필한 후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네요. 4번의 건물에 대해서 최초의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여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요. 자, 5번이 그러면 틀렸죠.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매를 언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에 하해져서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왜 틀렸느냐? 하해져서는 자기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5번이 말하는 거에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43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이.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자, 건축물 세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요. 최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토지 대장상 소유자인 그러면 공백 동그라미. 그러면 무주 토지죠. 누굴 상대로? 국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국가 틀렸네요.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된 게 문제 44번이 되겠죠. 44번의 3번을 이용해서 26회 때 이게 정답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4번 미등기 토지 지적 공무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대장상 소유자 성명, 주소 등 일부 누락 또는 착오가 있어 소유자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는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경정한 후 그 등본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5번.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문제 45번. 요거 잘 해놔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출제된다면 대표적으로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직권 등기관이 소유권, 보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해야 된다. 벌써 해와야죠. 미등기 부동산 법안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해주죠. 원칙. 미등기 부동산의 법안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표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등기 부동산을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전 등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건축법상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 직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사용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을 갖춘다면 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번은 상당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러면 미등기 건물 중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허가를 마쳤으나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 직권 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등기 기록증 표제부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도 사실을 마다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X. 2번은 미등기 건물 체납처분. 체납처분은 세무서죠. 탈락. 직권으로 보전 등기할 수 없다. 자, 3번의 등기관의 직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보전 등기할 때 소유정 양식의 통지서에 의해서 그 뜻을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왜 통지해줘요? 직권으로 했으니까 소유자가 뭐 하도록 통지해주죠. 4번은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오케이. 그러면 직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고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하는 등록세 납부 및 건물 구책 증책권을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 그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을 각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직권. 두 가지 요건을 갖출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4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미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나왔네요. 이거는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미등기 주택을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줘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 그 자체는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헌법상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나오죠. 그러면 임차권이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고 그랬더니 이사를 못 가. 그러면 주거를 이전해 가면 대항력이 상실되거든. 그러면 주거 이전을 확보해 줘야 돼. 그게 나온 게 저도 대표적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됩니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이 있다면 미등기 주택을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그 안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줍니다. 그래서 문제 45번 이거 잘 해놔야 됩니다. 이거 잘 해놔야 돼요. 문제 45번.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문제가 바로 문제 4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보전 등기를 우리가 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관련돼서 이제 46번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드디어 대종강이 시작됩니다. 자,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힘을 내요. 이제 힘을 내. 다음 주에는 이제 폭염도 올라가라. 우리 열정이 폭염을 물려 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격도 할 수가 있어요. 합격. 우리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뭡니까? 요 알이라는 게 있어요. 알. 이 계란입니다. 알. 얼마나 들었으면 이 달리 알이 뭡니까? 그랬으면 밖에 있는 알이 뭐다 부어가지고 뭐다 병아리가 생겼다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알이라는 것은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돼.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알은 스스로 깬다. 그러면 공부는 스스로 해서 터득을 해야 돼. 저는 뭐예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밖에 못해요. 공부는 본인이 해야 돼요. 알은 스스로 깨야 돼. 스스로 깨면 생명, 즉 합격이 되는 거고 남이 와서 깨뜨려져요. 그러면 뭐다? 남이 와서 계란을 깨르면 그거는 요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알에서 뭐다?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라는 거. 더 배운 회원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서 더 배웠잖아요. 스스로 일깨워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고생 많았고요. 우리 알을 스스로 깨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야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